혹시 어젯밤에도 이불킥 하셨나요? 중요한 면접에서, 썸 타던 그 사람과의 어색한 침묵 속에서, 혹은 직장 상사 앞에서 말 한마디 때문에 모든 걸 망쳐버린 것 같은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 숨쉬듯 말을 뱉지만 정작 그 안에 담긴 무게를, 그 거대한 힘을 잊고 삽니다. 만약 아주 사소한 말투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꼬여버린 인간관계가 실타래처럼 풀리고 꽉 막혔던 성공의 길이 활짝 열리고 심지어 당신의 운명까지 끌어당길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닙니다. 맨손으로 거대한 성공 신화를 이룩한 사람, 현대 정주영 회장이 평생을 걸고 증명해낸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말을 가장 강력한 무기로 만들어줄 인생의 지혜가 궁금하시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당신의 변화를 시작하세요. 오늘 영상이 그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 우리는 흔히들 생각합니다. 말은 돈이 들지 않는다고, 그저 허공에 흩어지는 소리일 뿐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기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를 평생에 걸쳐 증명해낸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말은 절대로 공짜가 아니라고. 오히려 잘못 사용했을 때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 바로 말이라고 말입니다. 그가 들려주는 첫 번째 이야기는 차가운 쇳소리와 기름 냄새가 가득한 공장의 새벽에서 시작됩니다. 동이 트기 전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대부분의 공장장이라면 가장 먼저 기계의 상태를 점검하고 어제의 생산량을 확인했겠죠.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그에게는 숫자보다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그가 공장 문을 열고 가장 먼저 점검했던 것은 윙윙거리는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말투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현장 관리자의 다그치는 목소리가 공기를 찢었습니다. 빨리 해. 시간이 없어. 서둘러. 그 서슬퍼런 말 한마디가 떨어지자 이상하게도 거대하고 단단한 기계들마저 숨이 차오르는 듯 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는 더 급하게 돌았고 노동자들의 손길은 빨라졌지만 그들의 어깨는 움츠러들었습니다. 마음의 압박감은 실수를 낳았고 라인 곳곳에서 삐걱거리는 마찰음이 들려왔습니다. 분위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효율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심장에 모래를 가득 채운 채 억지로 달리게 만드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땀 흘리는 막내 직원의 어깨를 툭 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지. 고맙네. 그저 평범해 보이는 따뜻한 말 한마디. 그러나 그 순간 공기의 온도가 달라졌습니다. 굳어있던 직원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고 긴장으로 뻣뻣했던 손길은 부드러워졌습니다. 신기하게도 아까는 그렇게 삐걱거리던 기계가 마치 잘 닦은 윤활유를 듬뿍 머금은 것처럼 미끄럽게 그리고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할 것이 전혀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최첨단 설비라 한들 결국 그 기계를 돌리는 것은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그것은 차가운 명령이나 날카로운 지적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따뜻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는 원가표보다 사람의 마음을 먼저 계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스스로 움직이게 만들 수 있을까? 그에게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산 라인을 돌리는 최고의 에너지였고 사람의 잠재력을 폭발시키는 가장 정교한 공구였습니다. 사람이 답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움직이는 열쇠는 바로 말투에 있다. 이것이 그의 경영 철학, 그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첫 번째 비밀이었습니다. 이 원칙은 공장 안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건 수많은 협상과 거래에서도 말의 힘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그는 뼈아픈 실수를 통해 말의 진짜 무게를 깨닫게 됩니다. 젊은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한 중요한 거래처의 사장과 술자리를 가졌을 때였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계약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술 기운이 오르자 그는 진심으로 상대를 위한다는 생각에 무심코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사장님, 이제 연세도 많으신데 슬슬 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악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생한 어른에 대한 걱정,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그의 입을 떠나는 순간 모든 것이 얼어붙었습니다. 시끌벅적하던 술자리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방금까지 호탕하게 웃던 사장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걱정을 받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을 부정당한 사람의 깊은 모욕감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그 말은 이제 당신의 시대는
끝났다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을 겁니다. 그날 이후 몇 달간 모든 계약이 끊겼습니다. 금전적 손실은 물론이고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는 그때 밤새 잠 못 이루며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 말은 절대로 공짜가 아니구나. 내가 좋은 의도로 던진 돌멩이에 상대는 개구리처럼 맞아 죽을 수도 있구나. 말 한마디가 수십억의 계약보다 무거울 수 있고 잘못 뱉은 말은 수백 장의 계약서로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비단 비즈니스 세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당신이 속한 조직에서도 가정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리더가 무심코 던진 이것밖에 못해? 라는 한마디. 그 말은 듣는 사람의 가슴에 평생 남을 상처를 새깁니다. 그 직원은 그날 이후 어떤 지시에도 자신감을 잃고 움츠러들게 됩니다. 새로운 시도 앞에서 망설이게 되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성장을 영원히 멈춰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어떨까요? 여기까지 정말 잘해왔네. 이제 조금만 더 힘내보세. 같은 결과를 지적하더라도 이 말은 다릅니다. 이 말은 상대방의 노력을 먼저 인정해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줍니다. 결국 성과는 같을지 몰라도 그 과정을 함께하는 사람의 마음은 천국과 지옥만큼이나 다릅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사람을 해치는 말을 입에 담지 않겠다고. 칼은 칼집에 넣어두면 녹슬지 않지만 입 밖에 나온 말은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말은 투자와 같습니다. 신중하고 따뜻하게 잘 사용하면 신뢰라는 엄청난 이자가 붙어 돌아옵니다. 하지만 생각 없이 거칠게 사용하면 불신이라는 평생 갚아도 모자랄 빚이 쌓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말은 신뢰를 쌓고 있습니까? 아니면 빚을 만들고 있습니까? 정주영 회장의 첫 번째 철학은 바로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말의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사람을 얻고 결국 세상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말이 가진 무게와 그 대가를 알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강력한 힘을 가진 말을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가장 날카로운 열쇠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굳게 닫힌 관계와 성공과 사람의 마음을 이 열쇠로 활짝 열어젖힐 수 있을까? 정주영 회장은 그 모든 문을 여는 세 가지의 마스터 키를 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 열쇠는 바로 관계의 기술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말을 할 때 벽을 세우지 말고 다리를 놓으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거래처 직원이고 약속한 납기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을 때 상대방에게서 이런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왜 아직입니까? 이 짧은 질문이 당신의 귓가에 꽂히는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가장 먼저 세워질까요? 그것은 방어의 벽입니다. 당신은 본능적으로 변명을 찾기 시작할 겁니다. 그쪽에서 자료를 늦게 줘서 그랬다. 갑자기 기계에 문제가 생겼다. 와 같은 수십 가지 이유를 머릿속에서 떠올리며 스스로를 방어하기에 급급해집니다. 대화는 순식간에 공격과 방어, 책임 추궁과 변명만이 오가는 차가운 전쟁터가 되어버립니다. 그곳에는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 대신 서로를 향한 날선 감정의 벽만이 높아질 뿐입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방이 이렇게 말문을 연다면 어떨까요? 여기까지 프로젝트를 끌고 온 것은 전부 당신 덕분입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딱 한 걸음만 우리를 위해 더 힘을 내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 세워졌던 방어의 벽은 눈 녹듯이 허물어집니다. 상대방은 나를 공격하는 적이 아니라 나의 노고를 알아주는 동료가 됩니다. 그의 말은 내 마음으로 건너올 수 있는 단단하고 따뜻한 다리가 됩니다. 이제 당신은 변명 대신 해결책을 찾기 시작할 겁니다. 어떻게든 이 사람의 믿음에 보답하고 싶다는, 기꺼이 돕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바로 정주영이 평생을 통해 증명해낸 다리를 놓는 말의 힘입니다. 이것은 비단 비즈니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이 힘은 더욱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연인 사이에, 부부 사이에, 혹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뱉습니다. 대체 왜 그랬어? 이 말은 상대를 취조실에 앉은 피의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진심이 아니라 또 다른 벽일 뿐입니다. 그럴 때 잠시 숨을 고르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행동했을 때 너의 마음이 어땠는지 나는 그게 궁금하네. 이 질문은 벽을 세우는 대신 상대의 마음으로 건너가는 다리를 놓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다리를 건너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게 만듭니다. 관계의 모든 문제는 이 다리가 놓이는 순간부터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두 번째 열쇠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성장의 기술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람은 질책이 아니라 믿음으로 자란다고. 여기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 있습니다. 그의 중대한 실수 하나 때문에 수백 명이 일하는 거대한 공장의 생산 라인이 전부 멈춰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재를 잘못 주문한 것입니다. 사방에서 그를 향한 비난이 빗발칩니다. 정신 어디다 두고 일하는 거야? 이 바보 같은 짓을 왜 했냐? 모두가 그를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절망적인 순간, 만약 당신이 리더라면 그에게 어떤 말을 건네시겠습니까? 그때 그가 그 신입사원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아주 크게 배웠겠네. 괜찮아. 자네는 이제 앞으로 두 번 다시 똑같은 실수는 절대 하지 않을 테니까. 놀라운 말 아닙니까? 그는 실수를 실패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돈 주고도 못 살 배움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잘못을 추궁하는 대신 미래의 가능성을 믿어주었습니다. 너는 또 실수할 거야 라는 낙인을 찍는 대신 너는 절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믿음의 말 한마디는 한 청년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그날의 배움을 평생 잊지 않았고 몇 년 후 그 회사에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구매 담당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그들의 실수를 단정짓습니다. 넌 왜 그것밖에 못하니라는 말은 아이의 가능성 둘레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웁니다. 그 아이는 정말로 딱 그만큼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괜찮아. 우리 다시 해보자라는 말은 막다른 길 앞에 새로운 문을 열어줍니다.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독이 든 씨앗을 심으면 독초가 자라지만 믿음이 담긴 씨앗을 심으면 언젠가 반드시 거목으로 자라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열쇠는 그 모든 기술의 정점에 있는 섬세함의 기술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과한 칭찬은 허울 좋은 장식일 뿐이고 모자란 말은 무례함이 된다고. 모든 말은 적당해야 비로소 살아있는 힘을 갖는다고 말입니다. 그의 공장에는 머리는 희끗하지만 손끝 기술만큼은 그 누구보다 섬세했던 노장 기술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분에게 다가가 어르신, 오늘 정말 젊어 보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칭찬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 없는 거짓말이고 상대방의 진짜 가치를 보지 못하는 무례함일 뿐입니다. 그 기술자는 아마 억지 미소를 지으며 돌아설 겁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그 기술자의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따라 손길이 유난히 더 고우십니다. 그 순간 기술자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 말 속에는 자신의 일을 존중하고 자신의 진짜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에 대한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진짜 칭찬입니다. 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찾아가 힘내세요. 곧 건강해지실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때로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에게는 그 말이 오히려 자신의 아픈 현실을 부정하는 것처럼 들려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는 몸이 아닌 마음을 향해 말을 건넸습니다. 요즘 마음은 좀 평안하십니까? 몸의 고통은 의사가 돌보지만 마음의 평안은 말이 돌본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이 질문은 상대의 아픔을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을 살리는 진짜 위로입니다. 결국 인생의 모든 문을 여는 이 세 가지 열쇠는 하나의 진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방을 향한 깊은 관찰과 진정한 존중입니다. 내 입장에서 하고 싶은 말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그에게 꼭 맞는 말을 찾아 건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을 얻고 인생의 모든 문을 여는 궁극적인 비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말을 통해 관계를 열고 사람을 키우고 마음을 얻는 기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의 철학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를 훨씬 더 깊고 근원적인 질문 앞으로 데려갑니다. 그는 말합니다. 당신의 말투가 곧 당신의 운명이 된다고. 이것은 결코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직접적으로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거울처럼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젊었을 적
나 또한 어렵다. 이건 도저히 못한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고. 그 말을 내뱉을 때마다 신기하게도 정말로 일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이 눈앞을 가로막는 것 같았고 쉬운 일도 어렵게 꼬여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를 가두고 있는 것은 세상의 어려운 조건이나 부족한 자본이 아니었구나. 바로 나 자신이 내뱉은 그 부정적인 말들이었구나. 그 말들이 스스로의 가능성 둘레에 거대한 감옥을 짓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그는 의식적으로 입버릇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못한다 대신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어렵다 대신 할 수 있다라고. 처음에는 어색하고 공허한 외침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계속해서 되뇌고 선포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뇌가 먼저 반응했고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움츠러들었던 어깨가 펴지고 굳어있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불가능하다며 고개를 젓던 사람들이 그의 눈빛에서 희망을 보고 그의 말에서 용기를 얻어 함께 방법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이 먼저였고 현실은 그 뒤를 따라왔습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이행적 예언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내뱉는 말은 단순한 소리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무의식에 내리는 명령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의 뇌는 정말로 할 수 없는 이유들만 필사적으로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의 뇌는 온갖 장애물 속에서도 가능성의 길을 찾아내기 위해 총력을 다합니다. 말은 남을 향해 던지는 화살이기 이전에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어떤 말을 건네느냐에 따라 거울 속 당신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내면 거울 속 당신은 점점 더 지치고 일그러진 얼굴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감사와 긍정, 가능성의 말을 건넨다면 거울 속 당신은 세상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빛나는 얼굴로 당신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의 모습을, 그리고 당신이 살아갈 하루를, 나아가 당신의 인생 전체를 그렇게 빚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이 모여 만들어진 기운은 마침내 운명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는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운이라는 것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운의 절반은 바로 말에서 온다고 말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 중 하나였던 중동 건설 현장의 이야기는 이 진리를 가장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1970년대 대한민국이 오일 쇼크로 휘청이던 시절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살인적인 더위, 낯선 문화, 치열한 경쟁, 우리 기술력으로는 절대 안 된다며 모두가 패배의 말을 먼저 입에 올렸습니다. 그 부정적인 말들은 전염병처럼 퍼져나가 조직 전체를 무기력과 패배감에 빠뜨렸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바로 그때 모든 임원들이 모인 회의 자리에서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하게 그리고 힘있게 딱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해봅시다. 우리에겐 못할 이유보다 해야만 하는 이유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얼어붙어 있던 회의실의 공기가 그 순간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패배감에 젖어있던 사람들의 눈빛에 다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안 된다는 말의 기운이 지배하던 공간에 해보자는 강력한 말의 자기장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꾸었고 그 바뀐 기운이 사람들을 움직였고 움직이기 시작한 사람들이 결국 세계 건설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운은 그렇게 그들을 따라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운을 끌어당기는 말의 힘입니다. 오늘도 피곤하다 라고 말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정말로 피곤한 일들만 가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도 멋진 하루가 될 거야 라고 말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저절로 움직이게 만들고 예상치 못한 좋은 기회들을 끌어당깁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가 한 말을 따라갑니다. 당신이 내뱉는 말이 당신이 걸어갈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이 됩니다. 잘못된 말은 당신을 깊은 절망의 늪으로 끌어들이지만 올바른 말은 아무것도 없던 사막 위에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은 매일 어떤 말을 입에 올리고 있습니까? 당신의 말은 당신의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정주영 회장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말투를 바꾸십시오. 당신이 사용하는 단어를 바꾸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주변 사람들이 바뀌고 마침내 당신의 운명 전체가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이 곧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온 기나긴 세월을 가만히 돌아보니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땅도 돈도 화려했던 건물도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그 모든 것은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거나 그저 시간의 먼지 속에 희미해질 뿐입니다. 내가 손에 쥐었던 권력도 내 통장 속에 찍혀있던 숫자들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선명하게 빛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세상에 남긴 말이었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도 나의 말은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한마디, 해봤어? 어떤 거창한 철학이나 복잡한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불가능의 벽 앞에서 절망하던 수많은 젊은이들의 등을 떠밀어 주었던 그 짧고 투박한 질문 하나. 해봤어? 이 한마디가 안 된다는 생각을 되게 만들었고 없던 길을 내게 만들었고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희망의 불씨를 지펴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내 얼굴보다 내 재산보다 바로 이 말을 먼저 기억합니다. 결국 한 사람이 이 세상에 남기고 가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가 평생에 걸쳐 던졌던 말들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보이지 않는 흔적입니다. 당신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무심코 던지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당신이라는 사람의 유산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좋은 말은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깊고 그윽한 향기를 남깁니다. 하지만 나쁜 말은 끝까지 씻어낼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당신은 어떤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향기입니까? 아니면 그림자입니까? 내가 내 자식들에게 진정으로 바랐던 것도 막대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단 하나의 유산은 바로 단단한 말, 습관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늘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라.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절망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해라. 그리고 상대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말은 칼날보다 더 아픈 상처를 남기는 말은 평생 입에 담지 마라. 그것 하나면 족하다. 이제와 돌이켜보니 내 인생은 참으로 단순한 진리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내가 뱉은 말이 결국 내 삶을 만들었고 내 곁에 사람들을 만들었고 마침내 이 거대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마지막에는 나의 말이 내 인생의 유일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남기고 갈 가장 값진 재산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떠난 뒤 사람들은 당신을 어떤 말로 기억하게 될까요? 거창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변화는 아주 작은 시작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서 가장 듣고 싶었던 바로 그 말을 먼저 당신의 소중한 사람에게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수고했어 라는 따뜻한 인정의 말을, 내 덕분이야 라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나는 너를 믿어 라는 굳건한 신뢰의 말을 말입니다. 당신의 말투가 바뀌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을 둘러싼 세상도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이 자리를 빌려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말을 아껴 쓰지 말고 곱게 써라. 그것이 네가 세상에 남길 가장 값진 재산이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관계를 잇는 달이었고 사람을 키우는 씨앗이었으며 마침내 운명을 바꾸는 나침반이었습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한 문장이 가장 깊이 남으셨나요? 오늘부터 당장 내 삶에 적용해보고 싶은 말의 기술이 있다면 딱 한 가지만이라도 좋습니다. 아래 댓글로 한번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다짐 하나하나가 모여 이곳을 방문하는 다른 모든 분들에게 큰 용기와 영감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깊이 와닿으셨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공유, 채널 구독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당신의 말이 마침내 당신의 세상을 바꾸는 그날까지 저희가 항상 좋은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